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남 외곽 한빛 실버타운 치매 초기 케어동 새벽. 윤상호는 정갈이 옷을 차려입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차가운 밥,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 가방 속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 빛바랜 전후사진, 그리고 무공 훈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낸 빗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빗살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카락은 줄어들고 기억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룸메이트 정만식 선생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한빛 실버타운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 단추 구멍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넘쳐났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자녀들의 차로 가득 차는 곳이지만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이 발소리를 삼켜버려 제가 걸어가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희미했습니다. 제 존재마저도.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묵묵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말없이 배식대로 가서 쟁반을 받았습니다. 국, 밥, 반찬 몇 가지. 매일 같은 음식이지만 불평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평화로운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으니까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고른 건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차장이 잘 보였습니다.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매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윤상호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서윤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습니다. 이 어두운 공간의 별빛 같았습니다. 그럭저럭입니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대화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산책 나가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비가 올 것 같지 않나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저는 비가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씨 좋은데요?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차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매일 이렇게 창밖을 보는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는 반도 하지 못했지만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주변의 북적거림 속에서 저는 홀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은 날들의 모습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후퇴하라. 모두 후퇴. 식은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포탄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전우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중희님, 괜찮으세요? 옆 침대에서 정만식 선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전장이 아닌 한빛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꿈을 꿨네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7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그 기억은 선명한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축축한 땀이 묻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실버타운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선 다른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불타는 마을, 도망치는 주민들, 그리고 제가 구하지 못한 전우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늙고 지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의 패기 넘치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에 맺힌 응어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기억도 밀려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던 그 비참함, 아내의 실망한 눈빛과 자녀들의 원망, 내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공기는 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깨어 과거와 싸우는 밤,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틀 때까지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 오늘은 견뎌내야 합니다. 대신 낡은 가죽 가방을 침대 밑에서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빛바랜 전우들과의 사진, 무공 훈장,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젊고 씩씩했던 우리들, 이제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살아있다면 저처럼 늙고 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준이, 현석이, 상훈이, 다들 잘 지내고 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혀끝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공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던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도 세월 앞에서는 바래져 갔습니다. 특히 그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 서류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행정상 오류로 인해 30년간 받지 못한 보상금,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잊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가 이제는 그저 서류상의 오류로 치부되는 현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도,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처럼 제 마음도 캄캄했습니다. 언제쯤 동이 틀까? 가방을 다시 침대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이 가방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조각들처럼 이 가방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다시 그 악몽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장서윤은 한빛 실버타운의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윤상우 어르신이 걱정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윤상우 어르신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혹시 주무시고 계신다면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장서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했지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상우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침에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걱정됐어요. 윤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서윤 양,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식욕이 없어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서윤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 옆에 낡은 가죽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지만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돌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약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윤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 결심한 듯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윤 양,
혹시 저 가방 좀 봐주겠어요? 장서윤은 놀랐습니다. 윤상우 어르신이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윤상호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 앞으로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금빛이 도는 무공 훈장, 그리고 낡은 서류 한 장. 이건 장서윤은 무공 훈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훈장 뒷면에는 윤상호 중위 1953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셨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윤상호 어르신. 알고 보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도 살펴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 날짜를 보니 30년 전이었습니다. 장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행정 오류로 보상금을 못 받으신 건가요? 윤상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처음에는 항의도 해봤지만 번번이 서류가 복잡하다는 말뿐이었어.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지. 장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불공평함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상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사진을 들어 자세히 보니 여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분명 젊은 시절의 윤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르신의 전우분들인가요? 윤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정태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 여기 최연석은 건설사 회장이고, 이 친구 이상호는 대학병원 원장이야. 장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세요? 윤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IMF 때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연락을 끊었어. 부끄러웠거든. 그 말에 장서윤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랜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느 부대 소속이셨어요? 윤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도사단 2년대 2대대였지. 장서윤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금방 전우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에 윤상호 어르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전화 너머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윤상호 중위님이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30년 넘게 찾던 분입니다. 장서윤은 놀라서 전화기를 잠시 귀에서 떼었습니다. 윤상호를 바라보니 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분이라고요? 어떻게? 윤 중위님은 우리 부대의 전설이십니다. 적진에 홀로 남아 30명의 부상병을 구하신 영웅이시죠. 모두가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윤상호 어르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태준 의원님, 최연석 회장님, 이상훈 원장님, 모두 윤중희님 덕분에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서윤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이제 윤상호 어르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당신은 영웅이셨군요. 윤상호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희생과 공로가 마침내 빛을 볼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윤미정은 한빛 실버타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생 윤성우의 차도 이미 와 있었고 바로 뒤에 오빠 윤재호의 렌트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인지 알아? 차에서 내린 윤성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아버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연락받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윤재호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서윤이라는 간호사한테 연락받았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세 남매는 불안한 표정으로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장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윤상호 어르신 자녀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은 세 남매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미정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장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은 없으세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무공훈장, 흑백 사진, 그리고 낡은 서류. 이게 뭐죠? 윤재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과거입니다. 아버님은 한국전쟁 영웅이셨어요. 적진에 홀로 남아 30명의 부상병을 구하신 수도사단의 전설이십니다. 세 남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장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 무공훈장도 있고 전후회에서도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윤성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사업에 실패한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장난을 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윤미정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면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IMF 때 모든 걸 잃고 우리를 고생시켰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서윤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아버님은 자존심 때문에 말씀 못 하셨던 거예요. 그녀는 무공훈장을 윤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윤미정은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훈장 뒷면에 새겨진 윤상호 중위 1953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흑백 사진도 살펴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감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수척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뭐죠? 윤재호가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급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행정오류로 30년간 보상금을 받지 못하셨어요. 아버님이 IMF 때 사업에 실패하신 후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자존심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윤성우는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했는데. 장서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대요. 특히 모두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과거 이야기로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윤미정은 무공훈장을 꼭 쥐었습니다. 훈장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작았습니다. 전후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준 국회의원, 최현석 건설사 회장, 이상훈 대학병원 원장, 모두 아버님 덕분에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내일 아버님을 만나러 오신대요.
윤재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유명한 정태준 의원이? 최현석 건설그룹 회장이? 장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아버님을 30년 넘게 찾고 계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정은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네.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했던 냉담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재호와 윤성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셋 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빛 실버타운 앞마당에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이곳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차량 3대가 정문 앞에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뒤이어 군 의전 차량 1대가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서윤이 그의 곁에 서서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습니다. 윤상호의 자녀들, 윤재호, 윤미정, 윤성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실버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백발의 노신사는 국회의원 정태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최현석 건설그룹 회장과 이상훈 대학병원 원장이 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설렘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상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우, 자네 정말 살아있었구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준은 천천히 다가와 윤상우 앞에 섰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전우애가 살아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갑자기 윤상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최현석과 이상훈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벌회장, 대학병원 원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 꿇은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어나게, 이러지 말게. 윤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저희는 70년 전 그날의 생존자들입니다. 중위님이 적진에 홀로 남아 우리를 구해주셨지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찾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네. 행정 오류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이제야 알았어. 최현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간 미지급된 보상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자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길 바라네. 윤상호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네. 나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현석이는 건설그룹을 일궜고, 상훈이는 대학병원 원장이 되었지. 모두 자네 덕분일세. 정태준의 말에 윤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정문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100대가 넘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단 전우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서윤이 그를 부축해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실버타운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100명이 넘는 노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군 의전 차량에서 내린 현역 장군이 윤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상호 예비역 대위님, 국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오랫동안 보상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관에게서 받은 상자를 윤상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명의의 특별 훈장입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보상금은 오늘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윤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이 뒤로 물러나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노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100명이 넘는 노병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실버타운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윤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70년 전 그 용감한 중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윤제호, 윤미정. 윤성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원망과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장군은 윤상호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윤상호 대위님은 국가유공자 특별 예우를 받으시게 됩니다. 의료, 주거, 그리고 모든 복지 혜택이 즉시 적용됩니다. 윤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희생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태준이 다시 윤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호야,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보내세.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윤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이제 친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전우들은 일렬로 서서 윤상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명씩 그의 앞을 지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윤상호 덕분에 살아남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상호 어르신이 마침내 그가 받아야 할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빛 실버타운 내 제 방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하늘인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재호, 미정, 성우. 제 자식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 미정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희생을, 자존심을, 모든 것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호와 성우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제 앞에 무릎 꿇은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지 마라. 일어나거라.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때 자주 쓰다듬어 주던 그 머리카락.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원망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것을. 재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던 그가 이렇게 마음을 열다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제 회사 근처에 좋은 집을 마련했어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성우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삶이 있지 않니? 난 괜찮다. 하지만 세 자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미정의 간절한 눈빛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장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정태준, 최현석, 이상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 예우 프로그램에 따라 윤상호 어르신께서는 특별 의료 지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전용 주거시설로 이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호야,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야. 남은 세월 함께 보내자.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정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우분들과 함께 계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저희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그래, 함께 가자. 돌아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제 자녀들, 오랜 전우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된 장서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팔을 벌려 미정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재호와 성우도 함께 안겼습니다. 가족의 포옹,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준, 최연석, 이상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영웅이 아닌 존경받는 노병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날개짓하는 새처럼 저도 이제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